이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가져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src 폴더 밑에 컴포넌트 저는 utils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안에 util.js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그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fetch 함수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커멘트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댓글을 제이슨으로 보내줬던 것처럼 여기 퍼블릭의 JS 파일, 커멘트 파일 안에서 이렇게 fetch로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대해서 서버가 응답을 해줬던 것처럼 그대로 utils.js에서도 마찬가지로 fetch 함수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fetch 함수 이 부분을 함수화 시켜볼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는데 const fetch post로 이름 짓고요. async 펑션이어야겠죠. 이 함수를 감싸주겠습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 URL을 알아야 되잖아요. 확장성을 위해서 fetch post 함수를 부를 때 URL을 인자로 보내줄 수 있게끔 할 거고 body에도 이 내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body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지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밖에서 쓰려면 export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리스폰스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리스폰스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제이슨 형태의 리스폰스를 변환을 해서 이렇게 변환을 해서 result 라는 변수에 담고 return result를 해주는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사용하기가 좀 더 확장되겠죠? 어떤 URL이든 어떤 body든 간에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됐죠? 마찬가지로 fetch는 post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get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get 방식의 fetch 함수도 만들어 놓을게요. 대신에 get 방식에는 body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get 방식일 때는 URL의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body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body에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제 header라는 함수, 얘도 어떻게 보면 함수니까요. 얘도 함수인데 이 함수 안에서 그 fetch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해볼게요. 그걸 위해서 const fetch data라는 함수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 fetch data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 함수 안에서 이제 이 utils에 있는 fetch get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라우터를 확인해 볼게요. 토픽 라우터에 보시면 이 토픽들을 아니다. main.js를 보시면 이 루트 경로에 대해서 홈 컨트롤러에 getTopics 함수를 썼는데 이 함수는 그냥 get 방식일 때 실행되는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get 방식의 fetch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etch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죠. 여기에 URL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async 펑션이기 때문에 await로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await가 들어갔기 때문에 async 펑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URL이 필요하니까 const URL을 지정해 줄게요. URL은 이 Node.js 서버의 주소가 되면 됩니다. Node.js 서버의 주소는 현재 개발하는 환경에서는 http localhost 3000번 포트죠. 3000번 포트.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얘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URL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URL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로로 요청을 보낼 거냐면, 원래는 우리가 main.js에 보시면 루트 경로, 여기가 어디죠? localhost 3000번 /끝. 그 루트 경로로 들어왔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기다 적는 겁니다. 이 경로로 요청을 보내라. 요청을 보낼 거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넘어올 거예요. 데이터가 넘어오면 utils 폴더에 보면은 리스폰스가 리턴 되죠.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리스폰스를 리턴 해줄 거니까 const topics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이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콘솔 로그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됐지요? 그 다음에 여기로 패치 요청을 보내려면 이 서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는 get 방식으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getTopics 함수를 호출할 거고, getTopics 함수는 리스폰스로 렌더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폰스로 JSON 형태의 응답을 보내주겠죠. 이걸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딱히 바꿀 것도 없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패치 데이터를 호출해야 됩니다. 패치 데이터를 호출하려면 패치 데이터 함수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 함수는 그 렌더링이 처음 됐을 때만 호출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로 이 친구를 감싸주겠습니다. 그리고 빈 배열을 전달하면 처음 한 번만 렌더링이 되죠. 우리 유즈 이펙트가 notified니까 임포트도 해줍니다. 그러면 패치 데이터로 데이터가 가져올 거고, 콘솔 로그가 찍혀야 됩니다. 이 콘솔 로그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죠. fail to fetch가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fail to fetch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3001번 포트에 있는 프로세스가 3000번 포트에 있는 프로세스에게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집이거든요.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집이에요. 집이 서로 다른데 얘가 3001번 포트에 있던 이 프로세스가 3000번 프로세스의 모든 정보를 함부로 가져갈 수 있다 하면은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치 제가 농협을 쓰는데 카카오뱅크에 있는 돈을 농협 계좌로 가져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해당 요청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줄게 라고 허락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요청에 대해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청을 해도 서버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버가 매우 강력하죠. 이런 요청을 콜스라고 합니다. 이 콜스가 영어로 뭐냐면 되게 길었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니까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Node.js에서 이 코urse 요청을 허락을 하려면 CORS 요청을 허락하려면 적절한 위치에다가 코드를 써야 되는데 쓰기 전에 전 Node.js 서버 잠깐 껐다가 인스톨 해볼게요. 안 끄셔도 됩니다. 콘솔을 또 켜기가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코드 넣어주시고 이 CORS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app.use 해주시면은 모든 요청에 대해서 CORS를 허락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안에 옵션들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CORS 옵션스 많이 있죠. 여기서 뭐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만 허락을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는 배포할 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요청을 보내볼게요. 어떻습니까? 요청이 잘 갔죠? 그리고 콘솔에도 잘 찍혔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브젝트가 2개 들어왔는데 2개가 들어온 이유는 요청을 원래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한테 2번 보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데이터를 잘 빼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리액트에서는 스테이트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const topics set topics 라는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빈 배열인데 응답이 들어오면 여기 보니까 topics라는 키를 가진 리스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set topics의 topic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겹치니까 topic list로 바꿀게요. 네. 그러고 나서 이 topic list를 엘리먼트를 렌더링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